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29세 직장인 머니프리입니다. 저는 6월 달에 드디어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2019년 6월에 입사를 했고 지금 2021년 6월이니까 딱 2년이 걸렸는데요. 남들은 다들 이제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모았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1억을 모았을까, 제가 실제로 한 행동들, 과거들을 보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1억을 모았으니까 인증부터 하면은, 저는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위험자산에 들어간 것은 내 증권 계좌, 그리고 그 외에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전자산으로 구분을 했는데, 먼저 위험자산은 전 나무증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1억 6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KB증권에 13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마이너스 330만 원 깨진 계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500만 원 들어 있었을 텐데 그냥 무진장 깨지면서 주식을 배웠고요. 모든 이제 계좌를 다 인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제가 굳이 여기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테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스증권은 얼마 전에 하나 계좌를 넣어가지고 일부 종목 들어가 봤습니다. 토스증권은 어떤 건지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증권 계좌를 하나 늘렸는데 아직 그게 호가창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아직 나무증권이나 KB증권이 익숙해서 여기는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토스증권은 좀 우량주 위주로 내가 사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좀 안 보이는 곳에 처박아 둔다 생각을 하고 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제 생활비 계좌고요. 농협계좌는 월급통장,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IRP랑 주택청약 들어가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26주 적금하는 계좌인데, 이거 총 합쳐서 주식은 1억 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는 53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300만 원이고, 분포를 보니까 위험자산, 즉 주식으로 제가 95%를 가지고 있고 그냥 돈으로 4.7%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쪽으로 편향되게 쏠려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좀 깨닫기 시작했고, 이거 많이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나무증권에서는 해외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700만 원 정도는 해외 주식이고 나머지 9,900만 원 정도는 국내 주식입니다. 여기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도 국내가 한 94%, 해외가 한 6% 정도로, 이것도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점점 국내 주식으로 옮길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증권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월급을 받으면은 일정 부분을 나무증권을 넣어요. 월에 42만 원씩 42만 원 월 자동 이체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생활비 내에서도 남는 거 추가 주식 구매를 하고요. 굳이 내가 돈 쓸 일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월급 통장에서 하나은행으로 퇴직연금하고 주택청약 나갈 거 옮겨놓고, 카카오뱅크에서 일부 이제 26주 적금할 것들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26주 적금을 하면은 저는 보통 5,000원씩 주에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달에는 막 한 5, 60만 원을 한 70만 원까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만 넣거든요. 이거를 다 하면은 26주가 지났을 때 5,000원 증액한다는 기준하에 한 177만 원 정도가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시 나무증권으로 넣습니다. 증권 계좌로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험자산이 증권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렇다고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생각은 안 하고 해외 주식 이제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원금 손실이 안 되는 것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을 위험자산, 그리고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계속해서 옛날에 10,000원이라고, 옛날에는 치킨 한 16,000원이면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막 배달료 포함하고 하면은 못해도 2만 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2만 원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16,000원 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돈 까일 일은 없지만, 이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22,000원 되고 이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이것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않나, 오히려 내려가는 자산이라고 들고, 위험자산 증권 같은 경우는 내가 우량한
주식을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산이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지만 천천히 봤을 때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저는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험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렸었는데 이 종목이 내가 어떻게 모을 것인지 이제 그 실행 전략을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올렸을 때 2,9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11월에. 그리고 지금 쭉 그때 계획을 봤을 때 저는 그때 강제적 월급 공개가 돼버렸는데 25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 수입은 제가 6%를 타겟했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월 6%를 벌면은 이만큼씩 쌓이겠구나 라고 했고 제가 월급 말고 좀 들어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월급만 모았을 때는 제가 34살쯤 1억을 모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안 되겠다 싶어서 투자 수입을 넣었습니다. 투자 수입을 발생시켜서 1억 모은 기간을 34살에서 이렇게 단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저는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11조 그리고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수정을 해야겠는데 2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 그리고 통신비 사실 청년 내일체험이랑 주택청약 퇴직연금은 지출로 보지 않는 것이 맞는데 그냥 일단은 지출을 뺐습니다. 굳이 돈 더 적어진 여기서는 더 적은 걸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냥 일단 지출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산으로 잡히긴 하겠지만 이중으로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뺐고요. 그래서 이것은 넣을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뺐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경조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생활비는 제가 지난달에 30만 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을 올렸습니다. 24만 원 너무 쪼들려가지고 30만 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제 지출이 한 130만 원 정도 꾸준히 나온다고 하고 이것을 이제 추정 자산으로 봤을 때 전월 자산에다가 근로소득, 투자 수입에다가 이제 총 지출을 빼면은 제 추정 자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바꿨어요. 현재 자산 이거 다 합치니까 1억 1,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1년 6월에 1억 1,300만 원 넣었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음 스텝인 2억 모으기는 도대체 언제 가능할까? 이대로 간다고 치면은 저는 청년 여유시험공제 10월 달에 한 1,6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인센 얼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그냥 똑같이 잡았어요. 아마 월급이 오르고 인센 퍼센트가 똑같다고 하면은 더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전년도랑 똑같이 잡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2억 달성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 또는 2월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월 6%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옛날에 월 6%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사실 월 주식 굴려가지고 200만 원 버는 게 쉽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투자 소득으로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을 벌어야지 2억 달성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목표는 월 수익 6%라는 게 그래서 6%라는 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좀 지레 겁먹은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엑셀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내가 34살에 1억 모을 수 있다. 정말 34살 너무 기간이 길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근로소득으로만 돈을 벌었을 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엑셀을 만들어 보고 나서 내가 진짜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었고 많은 분들이 아직 이런 것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요즘 뱅크샐러드라던가 각종 이런 어플에서 그런 가계부 해주는 거 있으니까 내가 카페에 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술값으로 많이 나가는지 담배값으로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가면서 내가 어디 지출을 줄여야겠나. 유튜브 프리미엄 내가 많이 안 보면 이거 없애도 되는 거고 결혼식 이거는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히 술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거나 한 게 없어가지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없는데 그런 것 내가 생활비가 너무 많다 그럼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필요성도 있고 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여가지고 자산을 늘려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다 월급 늘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 월급 모았을 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지출을 많이 아끼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1억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를 일단 확보를 해야지 그 시드를 가지고 얘 6%를 굴린다고 하더라도, 보시면은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6% 해봤자 17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6% 하니까 600만 원, 7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드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취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빨리 월급을 만드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저는 250,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월 수입 훨씬 많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투자를 잘 하겠다는 어느 정도 투자 경지가 오른다고 하면은 이 투자 소득을 발생시켜서 빨리 시드를 모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월별 평가 손익 및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제가 사실 2020년 1월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실수로 2020년 4월부터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때 시기가 언제냐? 코로나 급락 이후거든요. 코로나 급락 이후에 저는 4월에 마이너스 68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55%, 내가 가진 돈의 55%니까 이때 당시 2020년 5월에 그럼 얼마 들고 있었을까? 55%가 370만 원이라는 것은 한 700만 원 정도, 720-3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불과 2020년 5월만 해도 내가 800만 원밖에 주식 계좌를 안 가지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6월달, 분명히 2020년 4월부터는 쭉 상승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떴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때 돈을 왕창 벌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그런 욕심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한번 마이너스 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욕심 부린다고 그럴 게 아니라 나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 다시 한번 초심을 잡았고, 그때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수익금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 시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월 30% 수익률, 뭐 20%, 19% 계속 수익이 났는데, 2020년 10월은 한 번 조정이 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쭉 내려앉았고, 하지만 그때 겁먹어서 막 팔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 10월 제외하면은 작년에는 상승장이기도 했고, 제가 생각했던, 저는 사실 아까 이 깡통 계좌 차면서 느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 330만 원 이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시장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상승 기간 장 동안 저는 누적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한번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정말 깊게 공부를 하고 시장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돈을 너무 많이 때려 붓게 되다 보니까 그때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너무 큰 금액을 하지 말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투자금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수익률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전년도에는 아무거나 사면 다 올랐는데, 정말 이때부터는 선별적으로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것에 정말 1월달이 너무 행복했고요. 2월달은 다시 한번 올해 시장이 적응되다 보니까 제가 타겟했던 6% 조금 근소하게 미달성했는데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7.8%, 4월 8.6%, 5월 6.2%를 달성했고요. 아무래도 시드가 커지다 보니까 적은 수익률이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적은 수익률이지만 수익 금액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1% 정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일단 고무적인 것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겟한 안정적인 수익률은 지금 계속 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작년에 이것을 이 시점쯤에 한번 보니까 내가 정말 들쑥날쑥하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많이 벌었을 때, 특별히 많이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왜 투자를 실패했는가 정말 리뷰가 많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일푼에서 1억 달성까지 걸린 기간. 답변을 하자면은 저는 2019년 6월 입사, 이때 한 주식 계좌에 한 200~300만 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2021년 6월이니까 딱 2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았는가? 저는 월급, 주식 투자, 절약인데 이것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월급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았고 월급을 모으다 보니까 이 월급으로는 34살 되겠다. 그때 1억 모아서 뭐하냐기보다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왜냐면은 빨리 노동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소득을 발생시켜야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고요. 절약은 정말 절약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농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먹는 거, 그냥 외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뭐가 있을까? 영화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과감히 월 농구하는 것도 돈 들더라고요. 병원 가게 되고 농구화 사게 되고 월에 한 5만 원 정도 이제 회비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뭐 치킨 먹고 외식하는 거 다 줄였고요. 영화 보거나 이런 거 다 줄여가지고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그 돈 다 주식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실제로 옛날 영상 보시면은 영상 2번째 정도 영상에 1억 모으기 실행 전략에서 저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저도 리뷰가 됐고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주식 투자로 1억을 모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떠나지 않으려면은 큰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미 큰 손실을 봤어요. 대학교 때는 군대에서 열심히 모았던 돈, 그리고 그때 알바에서 모았던 돈 다 해가지고 계속 급등주만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깡통 계좌를 찾는데 이렇게 하고 그때는 다시는 주식 쳐다보지 않아야지 하고 한 2달, 3달, 4달 이렇게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달 그 떠났던 기간 동안은 제가 경험이 쌓이지 않았어가지고 되게 후회가 됐었는데 저는 2017년 시작해서 미중 무역 갈등 되게 심했던 시기였는데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급락 이후에 다시 회복 이 1년의 이 시나리오를 다 겪으면서 저는 이게 계속해서 경험이 축적되는 거거든요. 축적되는 거고 다음에도 뭔가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다시 경기 회복 국면 그리고 다시 조정장 이게 왔을 때 분명히 저는 다시 이게 기억이 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돼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점점 저는 대응을 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좀 넘어오는 갑자기 상황이 바뀔 때 조금 더 대응을 잘 한다고 하면 저는 플러스 3% 정도로 방어를 했지만 더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때도 손실을 안 내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은 계속해서 시장을 떠나지 않았을 때 경험이 축적되고 대응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공격적으로 각 뉴스가 있을 때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왜 그렇게 변동됐는지 내 종목이 왜 오르고 왜 내려가는지 저는 정말로 가게 메뉴판이라던가 뭐 어떤 금액만 보면은 그 금액이 어떤 종목으로 바뀌어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주식에 심취해 있고 지금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은 정말 공격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유튜브 보거나 좀 술 먹고 노는 시간에 그거 더 공부하면은 결국에는 내 돈이 늘어나고 자산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한번 잃어봤고 얼마나 냉혹한 현실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방법 없는 길은 아니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일단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정말 공격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기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절약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정말 돈 아끼는 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맥북을 살까 막 그런 뽐뿌가 계속 오긴 하는데 아직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고장나기 전까지는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돈은 뭐 소비할 수 있는 그냥 화폐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돈을 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월급으로 돈을 받잖아요. 월에 250만 원 버는데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월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돈이 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놀리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이게 그냥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이 은행은 그 돈 그대로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1,000만 원,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일 텐데 은행 이자가 좀 뭐 붙긴 하겠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얘가 월에 500만 원, 600만 원 계속 벌어준다고 하면은 이게 뭐 한 5억, 6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제 돈이라는 것을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굴리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제가 일단 지금 자신이 있고 많이 경험치를 쌓은 주식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경지까지 더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데, 앞으로 시장이 정말 더 지금까지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고 변동되긴 하겠지만 저는 시장이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큰 손실을 내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다시 한번 2억 모으기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2억 모으려고 하면은 내년 1월, 근데 이제 내가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과연 그것을 달성하는지, 이것을 너무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지금 멘탈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면서 좀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1억을 모았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2억을 모으겠다는 생각인데,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제가 은퇴를 하려면은 한 1, 2억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최소한 2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은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이 월급 너무나도 소중하고 주식 투자 앞으로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억 달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